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저희 하우스토리 20일에서는 다양한 주택들 중에서도 대부분 단독주택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단독주택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을 소개해드릴 만한 기회가 많이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촬영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거의 100% 단독주택 촬영을 부탁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군가가 저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용인 쪽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오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담당자분 연락처를 찾은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쉽게 연락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드렸고요. 바로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촬영 일정을 잡았던 곳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용인시 기흥구의 공세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라피아노라는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주택을 촬영하려고 공세동으로 가려고 했더니 타운하우스가 지어지는 곳은 공세동이지만 용인 수지 쪽에 모델하우스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야 모델하우스를 가서 집을 구경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타운하우스를 모델하우스에서 본다는 게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촬영은 단순히 집만 촬영해 볼 것이 아니다, 모델하우스 분위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항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요. 주택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상담 영상이 조금 추가가 됐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타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촬영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어려움도 많았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하우스를 홍보하는 곳에 도착한 거고요. 주차장에 여유가 있어서 주차도 일단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대단지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 곳이라 홍보관 외관이 상당히 멋졌고요. 일단 기대되는 마음으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항상 다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만 촬영하다가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모델하우스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 안내해 주시는 대로 움직여 봤습니다. 네. 여기 이거랑 같이 찍으시면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라피아노라는 해서 그 영상을 좀 먼저 앉아서 보세요. 제가 촬영을 한다고 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다른 건 없어 보였고요.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촬영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팀장님 두 분이 함께 오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이런 촬영은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떨리더라고요. 어디 일단 좀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편하시죠?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전화는 드렸었는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아이들 픽업 때문에 지금 어떻게 분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거는? 공세동이요. 지금 총 94세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타입은 7가지로 나오고요. 7타입. 네네. 타운하우스에 가장 불안해하시는 뭐 이제 단독주택은 본인들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들어가긴 해요. 단지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편의성 있잖아요. 뭐 공동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시설.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크린 골프장, PT, 그다음에 뭐 입주민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짓는 분들 보면 그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딱 집 지어놓고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찌됐거나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세동이라는 지역에 이런 집을 지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억대부터 11억부터 19억대까지 가격이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수직형 타운하우스들이 뭐 8억에서 9억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래요. 근데 이런 공세동이라는 지역에 이런 11억 정도를 줄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를 할 만한 커뮤니티 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내가 아파트에 늘렸어.
그 관리되고 관리 내가 안 해도 자체에서 해주고 네네. 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머시설 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AS도 보상이 다 돼요. 예를 들어 뭐 크랙 같은 극나고 이런 거는 시간이 흘러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네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그동안 지어왔던 게 이게 10번째잖아요. 네네. 1차, 2차, 3차 계속 지으면서 네네네. 아까 라피아노에 대한 신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서 이제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수직형이 뭐 좁은 점,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주차 뭐 2대 된다는데 1대 됐고 이게 네. 공간을 맞추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허가상에 또 네. 문제로 나중에 주차 2대에다가 한 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죠. 그런 게 저는 걱정이었던 네네.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샘플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지어진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테라스라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은 해놨지만 나중에 거기 테라스가 허가가 안 나서 주차장을 써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사는 입장에서 그렇죠. 건설사 쪽에서 어느 정도 잘 지어주느냐,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전에는 이제 라피아노는 브랜드가 네. 인지도도 있지만 그전에는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네. 큰 브랜드하고 이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뭐 리스테이트도 들어가고 네네네네.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로 이번에 이제 라피아노 브랜드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은 한국 자산 신탁에서 되는 거고요. 자산 신탁. 그러니까 뭐 부도 날 일도 없고 부도가 나도 신탁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 보증을 해준다. 네네. 그게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는 부분이고 신탁이면 되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 그런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LBDK라는 이제 시공사가 네네. 그래서 이제 라피아노 자체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수직형 타운하우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측간소음. 네. 네, 왜냐면 주택이 단독이 아니라 붙어있는 그런 주택들이 좀 지어지다 보니까 측간소음. 네, 그리고 테라스 공간으로 나갔을 때 옆 세대와 같이 쓰는 테라스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는 좀 어떤가요? 어떻게 뭐 이런 측간소음들을 보통 타운하우스 뭐 두플렉스 구조는 벽돌로 짓잖아요. 세면으로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 네네. 이게 기둥식 구조라고 그랬죠. 한동안 저희가. 그래서 뭐 측간소음이 소음이 기둥을 타고 분산된다. 그래서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시키기 네네. 때문에 소음이 조금 좀 완화가 된다. 자체가 다른 거죠. 공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파트 공법하고 얘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의 옆집과의 그런 사이를 어떻게 또 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보시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뷰는 어떻게 확보가 되고 앞쪽에 집이 지어졌을 때 이 동간거리가 어떻게 나와야 사이별로 좀 틀리기는 해요. 네네. 세대별로 좀 틀릴 수 네, 있겠네요. 세대별로 이제 뭐 앞에 집이 없는 세대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마주 보고서 약간 그런 사철나무. 사철나무? 네네. 그걸로 이제 경계에서 있는 차들이긴 하는데 사철나무로 그러면 조경수로 네네. 이런 시선들도 가리는 용도도 하지만 테라스의 좀 분위기를 좀 살리는 네네. 그런 거라. 그리고 네. 어떤 기존에 네. 이제 사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 다니죠. 나무를 그쵸. 당 같은 거 하기도 하고. 합성데크라든지 네네.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타운하우스를 넘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로망은 사실 그런 테라스 공간을 그렇죠. 활용하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40평 정도의 주택을 사는 게 그냥 평평한 곳에서 살다가 이 40평이든 60평이든 이 공간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쓰게 되니까 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테라스 공간을 정말 내 나만의 공간. A타입과 이제 B타입 같은 단독 세대인데 A타입은 앞에 마당이 있고 B타입은 뒤쪽으로 그 대신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고 막힘이 없이. 산이 연립형이 저희가 또 세대가 또 따로 있어요. 연립세대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건데 그것도 공유해서 2층, 2층 네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춤 서비스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춤 서비스가. 일곱까지 타입 이렇게 타입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약금 10%? 뭐 네. 중도금 형식으로 좀 나가겠네요. 왜냐면은 선분양 같은 경우니까 계약 조건은 네네. 일단 계약금 10% 10% 들어가고요. 네. 55%가 중도금 대출인데 네네. 무이자예요. 무이자로 네.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55%? 55. 한 11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취등록까지 친다고 다 치고 네. 한 5억 정도예요. 5억 정도? 네. 어찌됐거나 최대한 안 받는 게 좋은 방법이고. 네. 네. 지금 저희 11억 안에는 네.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무이자고요. 무이자. 그 다음에 네. 확장비를 따로 받잖아요. 아파트 네. 같은 네. 경우 네.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된 포함이 거예요. 된 금액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확장비.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좀 이 안에 해주시는 들어오는 거예요. 거죠. 이제 여기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1, 1, 2층을 쓰는 구조예요. 2층. 네네. 아. 그래서
1층하고 2층을 써서 이렇게 간 세대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총 4세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촬영할 네. 세대가 요거 세대인 거네요. 지금 요 위에 거. 잠깐만요. 태양이라고 해서 지금 모델하우스 구경하시는 게 요거 타입이에요. 아. 지금 붙여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촬영해도 될까요? 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단독주택을 촬영할 때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촬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유있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모델하우스는 다른 분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 편히 촬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찍지 않는다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주택 영상이 많이 짧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지만 실제 주택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베란다 공간을 통해서 현관이 연결됩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숲이 보이는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해를 볼 수 없지만 방향은 남향입니다. 신발장은 총 8칸으로 꽤 넉넉하게 들어갔고요. 블랙 프레임 여닫이 중문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타운하우스는 항상 거실이 작고 작은 면적으로 3층, 4층 쪼개지는 타운하우스였는데요. 여기는 거실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복도 옆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도 보여지는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6m 정도라 넓은 테라스입니다. 욕실의 구조는 분리형 구조로 잡았는데요.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화장실이랑 샤워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침실은 네모 반듯한 침실은 아니고요. 5m 정도로 깊게 만들어진 침실입니다. 이런 구조는 대부분 침대를 중간에 배치하고 양쪽으로 공간을 비워서 붙박이장이나 테이블을 두시기 좋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드 구조로 만들어진 거실은 확실히 개방감이 좋았고요. 다락 공간이 함께 보여지면서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이랑 주방 사이에 식탁을 배치하는 공간을 잡았고요. T자로 식탁을 배치하시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세탁실 겸 냉장고 한 대를 여유있게 배치할 수 있고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11자 구조로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게감 있는 주방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주방 인테리어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실이랑 주방 사이에 침실이 있습니다. 4m 정도의 사이즈에다가 드레스룸이랑 분리된 침실이라서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작지 않을 것 같고요. 침실 옆으로 아담한 베란다가 있어서 잠시 바람을 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깊이가 4.6m로 상당히 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스타일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욕실도 분리형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분리형 욕실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입주를 한다면 다른 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습식으로 욕실을 만들어서 반식용 욕조라도 하나 둘 것 같습니다. 2층은 다락 공간입니다. 높이가 낮은 공간은 수납장으로 채우고 높이가 높은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이 꽤 넓은 편이라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제외해도 활용하는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루프탑 테라스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테라스를 사용한다면 이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모델하우스에서는 실제 전망을 확인해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주택은 총 7가지 타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방문을 하신다면 다른 타입의 주택도 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미리 연락만 해주시면 입장료가 따로 없는 모델하우스니까요. 저처럼 편하게 집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세동이라는 지역을 한 7년 전쯤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7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공세동이라는 지역은 동탄이 한 10분대로 가까워서 동탄에 생활권을 두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지역이었고요. 삼성 연구단지랑 코스트코가 있었던 지역,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흥 호수공원이 있다는 정도?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공세동의 전부인데요. 이 정도 정보만으로 공세동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공세동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주택이 지어지는 위치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촬영했던 날이 비가 많이 와서 촬영을 자세하게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은 있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공세초등학교가 있는 인근 도로에 도착한 거고요. 지금 여기가 타운하우스 단지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 피오레 2단지 쪽으로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가장 가깝게 이용하시는 편의시설은 이쪽에서 자주 이용하실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 도로가 깔끔한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좁아 터진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타운하우스들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인 것 같네요. 이미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많이 개발될 것이다. 이건 표지판만 보고도 알 수 있었는데요. 좌회전 표지판이요,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가 라피아노 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고요. 이따 잠시 걸어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도보로 이용하시기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주택이 지어지는 안쪽은 확인해 볼 수가 없었고요. 주택단지 아래쪽으로 한번 걸어 내려가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가 완만한 도로라서 걸어서 내려가는 건 어려움이 없었고요. 아래쪽에 버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 보이더라고요. 막상 주택단지에 왔는데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아파트랑 단독주택 단지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된 지역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피아노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용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도 많은 공부가 됐던 현장 방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세동이 도로도 많이 바뀌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서 예전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요. 7년 만에 방문한 지역이라 그런지 반갑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인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